노즐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통 개방형 노즐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냐면 물총같이 항상 물이 나가는 부위가 열려져 있는 것들을 개방형 노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개방형 노즐들은 우리 자동차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포함시키지만은 문제상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다. 그래서 개방형 노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는 빼고 밀폐형 노즐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자, 밀폐형 노즐들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필요할 적에 니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분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로 연료를 쏘아지는 이와 같은 것을 밀폐형 노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폐형 노즐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구멍형 노즐이 있다. 두 번째 핀툴형 노즐, 세 번째 스로틀형 노즐이 있습니다. 스로틀형 노즐. 예. 그래서 이 구멍형 노즐 같은 경우는 노즐의 니들이 노즐의 구멍을 막고 있고, 요 사이에 구멍을 양쪽으로 뚫어서 실린더 내에다가 골고루 분사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노즐들은 이제 한 곳에서 연료를 쏘아지는데, 이런 구멍 노즐들은 45도라든지 이런 각도를 두고 90도라든지 45도의 각도를 두고 각각의 뿌리는 부위를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구멍형 노즐들은 우리 연소실의 종류에서 압축비가 굉장히 높은 직접 분사 실식의 엔진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사의 압력이 굉장히 높죠. 한 150에서 한 300kg/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이와 같이 직접 분사실에서는 구멍형 노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거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구멍형 노즐은 어떤 실린더 연소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접 분사실식 같은 경우는 압축비가 굉장히 높아서 디젤 기관이 노킹도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명이 단축되고 각 부위가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연소실을 복실식으로 만들어서 압축비를 낮춰가지고 엔진의 소음을 적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복실식 기관이라고 했죠. 복실식 연소실. 그래서 이 복실식 연소실에는 그와 같이 핀틀형 노즐과 스로틀형 노즐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노즐들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고요? 복실식 노즐, 복실식 연소실에서 사용하고 있다. 복실식 연소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연소실이 있었고요. 예연소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기실식이 있었고요. 공기실식. 그 다음에 와류실식이 있었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소실에는 연료를 뿌릴 적에 구멍형 노즐 같은 경우는 150에서 300 정도를 뿌린다고 했는데요. 얘네들은 이 뿌리는 압력이 보통 100에서 한 150 정도의 압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차종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필기 문제에서는 이 정도의 범위로 두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핀틀형 노즐과 스로틀형 노즐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핀틀형 노즐은요, 지금 좀 가깝게 확대를 해보니까, 요 노즐의 팁 끝머리가 일자로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자로. 그래서 분사가 초기 분사나 말기 분사가 양이 똑같은데 반해서 스로틀형 노즐은 끝머리가 이렇게 테이퍼져 있다라는 거, 테이퍼. 그래서 처음에 들어 올릴 적에는 요 틈새가 굉장히 작아서 쏘아들이는 양이 작지만은 이 친구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어 올려지게 되면 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분사가 많게 뿌려지는 거. 그래서 초기 분사량을 적게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초기 분사를 적게 분사할 수 있다. 그래서 뭐에 좋으냐면 디젤의 노킹 방지에 특별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게 특징이라는 얘기죠. 어떤 게요? 스로틀 노즐이 디젤 노킹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노즐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괜찮은 방법들이죠. 분사 노즐의 압력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불량한 노즐을 이와 같이 분사 펌프
테스터기는 연료분사 펌프 테스터기는 연료분사 펌프의 불균율을 계산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계측기는 지금 노즐의 불량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노즐 테스터기라고 얘기를 하죠. 노즐 테스터기. 자, 지금 여기는 연료가 들어가 있는 부위고요. 경유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가 펌핑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압력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력이 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압력계에 해당이 되겠죠. 압력계가 지금 100 또는 200, 300 있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이 관련되어 있죠. 이것이 이 노즐이 지금 핀틀형 노즐이기 때문에 분사 압력이 보통 100에서 한 150 요 사이에 걸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사 펌프 테스터, 이 노즐 테스터기죠. 노즐 테스터기로 다음 중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테스터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크게 연료의 노즐의 분사 압력, 그죠? 압력과 분사 상태, 분사가 골고루 분사가 되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분사가 되느냐 하는 분사 상태와, 그 다음에 연료가 분사된 이후에 이 노즐 끝머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연료가 방울방울 막혀 있네요. 그죠? 네, 요건 이제 후적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 후적 상황을 알아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니들의 작동 소음이라든지 분사 각도, 이런 것까지 다 분사 노즐 테스터기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즐 테스트,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문제 풀 적에 노즐 테스터기로 시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을 적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노즐 분사 테스터기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레버를 움직여서, 레버를 움직이시게 되면은, 자,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압력이 천천히 올라간 다음에, 분사가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눌러주세요. 분사가 잘 안 되나요? 예, 지금 보십시오. 분사가 한 번 더. 예,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자, 그럼 압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사가 어느 때 압력이 어느 정도에 올라가는지. 자, 다시 한번. 예, 한 110, 120 정도, 예, 그 정도만 압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분사됐을 적에. 예, 이와 같이 해서 노즐 테스터기를 테스트하는, 테스터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문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노즐에서 분사가 되는 압력이 규정보다 맞지 않을 적에, 너무 작거나 높을 적에는 이 노즐 안에 이 압력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즐 분사 압력을 조절해주는 방법이 CM으로 조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나사로 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노즐의 구성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노즐의 분사 압력을 조정 방법이 CM으로 조정하는 노즐과 나사식으로 조정하는 노즐이 이제 모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각 부위를 한번 분해해 가면서 내부를 어떻게 압력이 조절되는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노즐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사로 조여져 있기 때문에요. 자, 이 부위를 나사를 손으로 풀어서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 안쪽에는 이렇게 스프링이 나와 있네요. 스프링이. 예, 그리고 요 안에 이렇게 심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네요. 예. 자, 요 안에는 디스크가 있고요. 예, 이거는 노즐 홀더라고 하는 부위들이죠. 노즐 홀더. 자, 연결대. 순서대로 한번 놔봐야겠네요. 순서대로. 있고요. 나사 있고요. 스프링이 있고, 심이 있고, 나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런 디스크가 있죠. 디스크. 예, 그래서 요 안에는, 이때 이제, 니들이라고 하는 부위가요. 요 부위가 니들이에요. 제가 지금 오른손을 잡고 있는 부위가 니들이고, 니들 옆에는 테이퍼가 되어 있죠. 예, 그 안에는 이제, 이 안에 홈이 파져 있고요. 이 니들이, 홈을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니들이 들어 올려지면 연료가 분사되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란하게 한번 놔둘까요? 예. 자, 작업입니다. 먼저 타이밍 벨트가 제거된 상태에서부터
분해 조립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배전기를 탈거시킵니다. 흡기다기관 쪽에 그 12V 너트를 고정 너트를 제거시키고 흡기다기관을 탈거시킵니다. 예, 배기다기관의 고정 너트를 풀고 배기다기관을 탈거하고 있습니다. 로커암 커버의 10mm 고정 볼트를 제거시키고 로커암 커버를 탈거시킵니다. 예, 로커암 커버를 탈거시킨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로커암 흡배기 로커암 어셈블리를 탈거시킵니다. 로커암 어셈블리를 풀고 할 적에는 볼트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조여가는 순서에 의해서 입각을 해서 제거를 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자, 배기 쪽 로커암을 제거시킵니다. 흡기 쪽 로커암입니다. 캠축 스프라켓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캠축 스프라켓에 17mm 고정 볼트를 풀는데 지금같이 캠축이 헛돌 수 있으니까 저기 캠축에 턱이 있습니다. 턱. 이 턱에다가 공구를 이와 같이 곁대 놓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고정 볼트를 제거시킵니다. 자, 캠축을 실린더 헤드에서 분해하기 위해서 지금 스러스트 캠축을 좌우측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스러스트 케이스 고정 볼트를 제거시킵니다. 자, 실린더 헤드 뒷면에 보면은 이와 같이 스러스트 케이스를 움직임을 방지해주고 있는 커버가 있습니다. 이 커버의 고정 볼트가 지금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하나만 남아 있네요. 요거 하나를 풀어 제거시키겠습니다. 캠축을 실린더 헤드에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캠축을 이제 제거시킬 건데요. 이제 고무망치를 사용을 할 적에 캠축이 제거시키기에 좀 편한 길이만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캠축 스프라켓 고정 볼트를 캠축에 체결을 하고 요가 체결을 살짝만 체결하시고요.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툭툭 밀어내셔가지고 제거시킵니다. 실린더 헤드 고정 볼트가 지금 10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린더 헤드의 푸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 바깥에서 안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와 같은 순서를 통해서 볼트의 응력을 제거시키면 됩니다. 먼저 실린더 헤드의 볼트를 풀 적에 공구 사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먼저 그 힌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볼트의 응력을 먼저 제거시킵니다. 두 번째는 스피드 핸들을 이용을 해서 빠른 작업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린더 헤드를 탈거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실린더 헤드를 탈거한 상황을 감독관한테 확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재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예, 먼저 이제 실린더 헤드 볼트를 스피드 핸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 공구 사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피드 핸들을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토크 렌치를 요구하셔서 정확하게 조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조일 적에는 실린더 헤드 볼트를 안에서 바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조여주는 순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같이 토크렌치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예, 토크렌치 사용법은 그 공구 사용법에서 잘 설명을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토크렌치 사용할 적에 만약에 그 엑셀 엔진 같은 경우는 토크렌치의 규정 토크가 7토크입니다. 정비 침서를 확인하셔가지고 해당 토크를 조여주시는 게 올바른 얘기고요. 토크를 사용할 적에 이걸 한 번에 7토크를 조이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나누어서 조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일 처음에 4.3 토크, 5.3 토크, 그 다음에 7토크 형식으로 세 번을 나누어서 조이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4.3 토크로 조입니다. 4.3 토크가 어느 정도의 힘인지는 토크 게이지에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조여주시면 됩니다. 예, 이 소리가 나올 때까지 조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3 토크의 힘을 가해서 토크를 또 줘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토크의 토크를 사용을 해서 토크 게이지를 완벽하게 조여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토크 게이지를 통해서 실린더 헤드 볼트를 조였고요. 만약에 이제 토크 게이지가 옆에 비치되어 있으면 다행이지만 토크 게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토크 렌치를 감독관이나 조교한테 주문을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점수에 후한 점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캠축을 조립하겠습니다. 리어 커버 쪽에 조립을 합니다. 스러스트 케이스 고정 볼트를 조였습니다. 캠축 스프라켓 조립. 흡기 쪽 로크암 어셈블리를 장착합니다. 자, 배기 쪽 로크암 어셈블리를 장착합니다. 로크암 어셈블리 고정 볼트를 체결합니다.
자, 이 부위에서도 로크암 어셈블리 축을 고정시키는 볼트의 조임 토크도 여러분들이 그 정비침서를 찾아주셔가지고 또 조립을 해주셔야 되는 이러한 수고를 좀 해주셔야겠죠. 네, 토크 게이지를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크암 커버 부착. 예, 로크암 커버를 부착하실 적에는 로크암 커버 가스켓이 있는데요. 그 가스켓에 시험 감독관한테 요구를 하셔서 새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질문한 다음에 그대로 하라고 하면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주어진 새 가스켓을 사이에 껴놓고 조립을 하셔야 되겠죠. 흡기다기관을 장착합니다. 배기다기관을 장착합니다. 흡기다기관을 장착합니다. 예, 배전기를 장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린더 헤드 탈부착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공전속도 조절장치 탈거 작업입니다. 이 차량은 아반떼 엔진이고요. ISC가 어디에 있냐면 ISC는 흡기다기관의 서지 탱크 옆에 있는 지금 가리키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탈거해 가시는 겁니다. ISC를 탈거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전원 차단이 가장 우선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킥박스를 오프해 놓고 배터리 마이너스 탈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ISC를 탈거하실 적에는 감독관의 성향에 따라서 작업을 중단시키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배터리 킥박스 오프, 배터리 마이너스 탈거를 꼭 실행하시고 해당 ISC 커넥터를 탈거하신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셔야겠습니다. 해당 키를 오프해서 키를 아예 빼놓고 작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를 탈거시킵니다. 해당하는 ISC 커넥터를 탈거시킵니다. 흡기다기관과 인테이크 호수에 연결되어 있는 이 호수의 클램프를 제거시킨 다음에 ISC를 탈거하겠습니다. ISC 공전 속도를 탈거하였습니다. 이것을 감독관한테 확인 받으신 다음에 갖다 장착하시면 되는데요. 이 ISC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은 공전 시 부하에 따른 공전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장착하겠습니다. 장착은 분해 역순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이제 클램프를 안으로 밀어 놓고요. 커넥터를 장착시킵니다. 분해되어 있던 배터리를 다시 원위치로 맞춰 놓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시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공급 압력 측정 방법입니다. 지원관이 지시하는 차량에 가시면 그 시뮬레이터에 이와 같이 두 개의 다이얼 게이지가 보일 겁니다. 한쪽은 버컴 진공하는 곳이고 한쪽은 연료 압력을 측정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VAC 버컴이라고 하는 진공 압력을 측정해주는 방법 게이지가 있고요. 옆에는 퓨얼이라고 해서 연료 공급 압력을 측정해주는 두 개의 게이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단순하게 가셔가지고 해당 키를 시동을 걸으셔서 연료 펌프 공급 압력 게이지에 압력이 규정값 범위에 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 압력은 압력 레귤레이터의 진공 호수가 연결했을 때와 탈거했을 때의 압력값이 달라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 그거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연료 펌프 공급 압력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딜리버리 파이프, 연료 퓨얼 딜리버리 파이프 옆에 붙어 있는 연료 압력 조절기에 의해서 조절기의 진공 호수, 서지 탱크에 있는 진공 호수가 연결돼 있을 때와 탈거돼 있을 때 두 가지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시험장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많이 측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과정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서 답안에 알맞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공 호수가 연료 압력 조절기의 진공 호수가 서지 탱크의 진공 압력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동을 걸어서 공례전 시 측정을 하게 되면 연료 압력 펌프의 공급 압력이 규정치가 약 2.7kg/제곱센티미터의 압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력보다 변화가 발생되면 낮거나 높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예, 먼저 진공 게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예, 진공 호수를 연결을 하고 시동을 걸었을 적에는 연료 압력이 보시는 것처럼 약 2.7 정도의 압력에 걸려 있어야 정상이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진공 호수를 탈거시켰을 때, 연료 압력 조절기에 진공 호수 탈거시켰을 때의 연료 압력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공 호수를 탈거시키고 위에 있는 진공 포트를 막고서 시동을 걸었을 때의 압력 값은 약 3에서 3.2 정도의 압력의 높이 올라가야겠죠. 예, 진공 호수를 탈거시켰을 때, 연료 압력 조절기의 진공 호수를 탈거시켰을 적에는 보시는 것처럼 3.2 정도의 압력이 올라왔습니다. 이와 같이 진공 호수를 연결하느냐, 연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료 압력 내의 압력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해당 그 시뮬레이터 장치에 가셔가지고 엔진 시뮬레이터에 가셔가지고 키를 시동으로 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동을 걸어 놓고 연료 압력 게이지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되겠죠. 퓨얼이라고 하는 이 게이지 상황입니다. 예, 이와 같이 압력이 진공 시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지금 압력은 약 3.5 정도의 압력이 올라갔거든요. 예, 이와 같이 진공 호수를 연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압력이 규정 압력 2.7kg/제곱센티미터 압력보다 상당히 높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면 압력 게이지의 연결상 뒤에 있는 압력 조절기 있었죠. 연료 압력 조절기에 리턴 포트가 고착된 걸로 예상이 돼서 연료 압력 조절기를 새 것으로 교환하고 재측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압력을 측정한 이후에도요, 키를 정지한 상황에서, 즉 엔진이 정지한 상황에서도 2, 3분 이후에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는가 아니면 서서히 떨어지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압력이 급격히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게 되면 연료 펌프에 있는 체크 밸브라는 밸브가 고장이 난 것으로 여겨볼 수가,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인젝터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동 시의 압력과 그 다음에 시동을 끈 이후에 압력까지도 유심히 살펴보시고 해당 관련 내용을 답안지에 적어 넣으셔야 될 것입니다. 압력 공급 펌프 압력 조절 측정이었습니다. 예, 디젤의 매연 테스터기입니다. 디젤의 테스터기이고요. 지금 테스터기를 시작하기 전에 표준지가 지금 보이고 계시죠? 표준지를 검사 일자를 우리가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약 40 정도 검사 일자가 아니라 표준지의 내용이 한 40.7%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검사 일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계측이 안 되어 있네요. 2006년도 11월 달로 되어 있네요. 1호부터 6개월 이내인 것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2006년 11월이니까 몇 월 달까지 가능한 겁니까? 2007년도 한 4, 5월 달까지 가능하게 되네요. 자, 일단 표준지가 없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검출지에다가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검출대로 갑니다. 검출대 들어 올려서 밑에다가 놓으시면 이와 같이 한 40.8 정도가 나와요.
40.7인데 40.8이니까 조정 나사가 있죠. 이거를 가지고선 조절을 해주시면 세팅을 시켜놓고요. 예, 실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검출대에서 필름지를 빼시고 측정 용지를 삽입을 시킵니다. 측정 용지 삽입은 이와 같이 버튼을 누르고 안부 측정 용지를 여과지 장착구에다가 레버를 내리고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펌프 있죠? 여기는 펌프, 위에는 펌프. 그리고 펌프를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걸으셔가지고 악셀에다 페달을 3번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악셀 페달을 한 4초 정도 누르면서 밑에 있는 이게 원래는 이 페달 방식인데요. 이 페달을 악셀에다 페달을 같이 올려놓고 밟아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여건이 안 맞으니까 페달만 밟아보겠습니다. 페달을 밟아보면은 이와 같이 펌핑이 됩니다. 다 올라온 다음에 다시 검출지에서 용지를 떼셔서 검출대에다가 넣고 농도를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측정해 볼까요? 예, 지금 그랬더니 약 1.14 11.4 이 정도의 농도가 나왔네요. 이런 방법으로 한 3번을 반복을 하셔가지고 평균값으로 매연의 프로테이지를 내시면 됩니다.